자, 이번엔 수비로 갑니다. 네. 24, 25, 25, 26 예상까지 체크를 해볼 거고, 리버풀부터 보죠. 리버풀의 수비 라인은 우리가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볼 텐데, 주전조는 일단 알리송, 그리고 반다이크와 코나테 센터백, 네. 왼쪽에 로버트슨, 오른쪽에 66번. 네, 이렇게죠. 예.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백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술적으로의 긍정적인 측면은 더블 볼란치를 세웠잖아요. 흐라멜베르와 맥칼리스터. 그러면서 수비가 확실히 더 안정된 부분이 네. 있어요. 그리고 수비진을 평가할 때 슬롯의 전술도 평가해야 되는데 볼을 더 오랫동안 점유하면서 경기에 대한 통제 능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비진도 더 편한 환경에서 네. 수비를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곧 코나테의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부상에 대한 관리가 좀 잘 된 그런 이유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계를 보면 리그 최소 실점 2위, 기대 실점 수치가 16% 이상 감소했다는 굉장히 좋죠. 기사 내용을 좀 발췌해왔고, 반다이크의 존재 여전하죠. 네. 리더십도 좋습니다. 알리송의 선방 능력 뛰어납니다. 경기 운영, 슬롯감도 안정적으로 잘 해내죠. 선제골 넣은 23경기 중에 21승을 했대요. 그럼 뭐 너무 좋은 거죠. 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은 알리송이 자주 다친다. 켈러가 잘해주긴 했지만 뭐 근데 그것도 마마라다슈빌리가 오기 때문에 네. 근데 주전 골키퍼가 이렇게 부상이 많은 건 아쉽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뎁스예요. 네. 센터백 뎁스. 그치. 콴사 불안정하고 조고메스도 이번 시즌은 좀 다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뎁스가 좀 우려되고, 코나테가 이번 24-25 시즌은 웬만하면 안 다치고, 그치. 엔드릭하고 부딪힌 거 말고는 안 다치고 잘 유지가 되긴 했으나, 또 언제 유리몸 기질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 변수. 마지막 하나는 이제 오른쪽 풀백이 떠났다. 네. 예. 근데 뭐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더 이상 언급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 이제 새로운 선수가 왔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선수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 자, 아스날을 가보겠습니다. 아스날은 골키퍼는 라야고요. 네. 센터백 조합은 마갈량이스와 살리바가 주전조고 네. 사이드백은 좀 번갈아 가면서 서는데 아무래도 주전조라고 보이는 건 왼쪽 스켈리, 오른쪽 팀버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전조인데 상황에 따라서 진첸코나 아니면 칼라피오리, 상황에 따라서 화이트, 물론 화이트가 부상이 좀 있었지만, 그러나 주전조는 좌스켈리, 우팀버가 주전이다. 일단 훌륭합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수비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뭐 스탯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24-25 시즌 수비 지표는 아스날이 정말 좋아요. 저도 뭐 수비에 대해서는 참 아스날과 수비는 좀 거리가 멀다고 예전에도 생각을 했던 느낌이 있는데, 지금 보면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죠. 네,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리그 최소 기대 실점, 이런 기록들만 봐도 굉장히 수비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살리바와 이 마갈량이스의 중앙 수비 조합이 정말 오랫동안 콤비네이션을 이루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또 플러스가 되는 게 그 세트피스 득점력이에요. 득점력까지 요즘 수비수 평가할 때 봐야 되잖아요. 물론 뭐 중후반기부터는 좀 그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기, 중반기 때 필요할 때 나왔던 그 득점력은 무시할 수 없는 그쵸. 힘이라고 좀 보고요. 최소 피유효 슈팅, 그러니까 유효 슈팅 허용 횟수가 경기당 9.5개, 그러니까 최소거든요, 이게. 그것 또한 경기 통제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후방 빌드업, 뭐 전방 압박, 세트피스 수비 다 좋은 면이 많은데, 센터백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다. 뭐 물론 네. 칼라피오리도 왼쪽 센터백으로 설 수 있는데 부상이 많고, 네. 키비오르가 불안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챔피언스리그에서 해줬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토미야스는 없는 선수로 하겠습니다. 예. 네, 빠졌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살리바랑 마갈량스가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그만큼 센터백이 강하다는 네, 뜻이에요. 저는 이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스날 수비 잘한다 네. 확인을 했고, 맨시티가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는 부상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선수들이 많은데, 일단 골키퍼는 에데르송이 주전이고, 네. 주전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바르디올이랑 아칸지랑 부상에서 복귀한 디아스인데, 여기도 뭐 아케도 그렇고 다 부상으로 많이 빠져서 이번 24-25 시즌의 맨시티의 수비 라인은 누가 명확하게 주전이냐 물으면 그바르디올 하나 생각나요. 그러니까 후뱅 디아스도 많이 다쳤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그바르디올은 너무 고생한 시즌이고, 저는 그냥 마지막에 정리된 라인이 맞는 것 같거든요. 골키퍼 에데르송의 센터백 디아스 그바르디올, 왼쪽에 니코 오랄리, 오른쪽에 마테우스 누네스. 네. 근데 과연 니코 오랄리에게 풀시즌 풀백 경험을 계속 시킬 것이냐, 주전으로 바로 기용할 것이냐, 아직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오른쪽 풀백 마테우스 누네스 전문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딱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진짜 맨시티는 주전 수비 정하기가 애매해집니다. 네. 그래서 알 수 있죠. 지난 시즌 흔들렸던 게 로드리 이탈에 따른 미드필더, 또 수비진 부상에 따른 수비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스톤스 못 쓰는 선수고, 후사노프 이제 적응해야 되는 거 아직 되고. 멀고, 헤이스 보여준 거 아직 없고. 그쵸. 전혀.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수비진을 꾸리는 게.
그래서 사실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은 특히 디아스 그바르디올의 능력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당연하죠. 최정상이 맞아요. 그리고 에데르송의 패스 능력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골키퍼 중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역대 도움 최고 골키퍼. 하지만 선방 능력은 그러지 않다는 게 문제고 에데르송마저도 잦은 부상이 있었고요. 그쵸. 수비진 전체적으로 잦은 부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조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뭐 어떤 감독이건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 감독의 어려움이 있는데 수비적으로 수비수들 개개인의 부하가 심한데 멤버까지 많이 바뀌니까 네.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즌의 맨시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가장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맨시티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 첼시로 갑니다. 산체스 골키퍼에다가 여긴 백폰데 네. 쿠쿠레야가 주전이고 오른쪽은 리스 제임스가 주전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귀스토 곱게 많이 네. 나왔지만 어쨌든 리스 제임스가 주전이고 그다음 리바이 코릴과 포파나가 주전이 돼야 하는데 또 포파나가 장기 부상을 끊고 그러는 네. 바람에 토신이나 찰로바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일단 다른 것보다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네. 키퍼 때문입니다. 그쵸. 산체스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고 지금 매냥이 약간 삑살이 난 것 같던데. 네. 클럽 월드컵 전에 원래 영입이 됐으면 어. 제일 좋았겠다고 팬분들은 바랬겠지만 오피셜로 뜨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카이세도의 수비진 보호 능력이 뛰어난 걸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 또한 미드필더의 보호 그쵸. 능력이 수비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쿠쿠레가 정말 완성된 선수고요. 네. 코르도 초반에 불안했지만 뭐 매우 안정적이었다 말하기 힘들지언정 점점 성장을 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이 선수 그래도 계속 보는 맛은 있겠다. 지켜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문제는 일부 선수들의 심한 기복과 부진, 특히 골키퍼가 그랬고 포파나의 부상 때문에 수비진이 또 크게 재편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아쉬웠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고 99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 99장. 네. 뭔가 되게 많아 보인다 느낌상. 그렇죠. 뭐 이건 미드필더 공격도 다 포함한 다 거긴 하긴 하지만 하겠지만 결국 이 수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실점, 위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율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함이 첼시에게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뉴캐슬입니다. 네. 뉴캐슬은 백포고 뒷라인에는 닉 포프가 있었지만 뭐 약간 또 이 선수도 부상도 좀 있었고 또 두브라브카도 많이 나왔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은 트리피어 그 다음에 주전조라고 볼 수 있는 센터백은 덴번 쉐어였는데 보트만이 또 부상으로 빠진 게 네. 있었고 그리고 왼쪽은 리브라멘토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루이스 리브라멘토 다 있는데 사실 잔부상이 좀 많았어요. 서로 다 되게 많았어요. 리브라멘토는 좌우 다 뛰느라 고생 네. 많이 했습니다. 카라바오컵 우승 아주 좋았고 프리미어리그 5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오른 것 좋았고 트리피어나 셰어처럼 경험 많은 수비진이 있는 것도 플러스가 됩니다. 에디아워 감독의 압박 전술도 좋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상이 일단 너무 많고요. 네. 그에 따라서 수비진이 생각보다 여기 또한 변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수비진의 불안정성이 뭔가 수비가 불안했다기보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 선수들의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그 내구성이나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좀 불안함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센터백의 게히 같은 선수가 지속적으로 링크가 났었는데 결국엔 또 수정궁이 컵대회 하나를 우승하면서 떠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맨유로 갑니다. 맨유는 백스리인데 오나라 골키퍼 있고 그리고 주전조라고 보는 건 요로 마즈라위의 뭐 맥과이어가 네. 마지막에 많이 나왔죠. 왜냐면 덜리트도 부상이었고 그렇죠. 리산드로도 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예. 마즈라이가 또 센터백을 볼 수 네. 있었고 부상이 또 여러 명이 겹치면서 네. 마찬가지로 변동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오나라가 흔들리면서 바인드르가 나오기도 그렇죠. 했고 그 바인드르도 흔들렸습니다. 수비진을 보면은 뭐 일단 더리우트, 요로, 마즈라이 등 새로운 수비 자원에게 24-25 시즌 많이 투자를 했고 그들이 합류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역시 지표가 나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도 많았고 순위도 낮았고 3-4-2-1 포메이션에 대한 적응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팀 수비에 대한 어떤 과도기 네. 그래서 어려움이 더 심화가 됐던 게 24-25 시즌이었습니다. 또 골키퍼마저도 개인 실책이 너무 많았고 리산드로가 이 시스템에서 조금 뭔가 플레이를 하나 싶었는데 그 타이밍에 장기 부상을 당했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네. 일이었죠. 뭐 역시 불안하다. 사고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윙백으로 조금 벌려보면 달롯이 네.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또 있고 도르고 실수가 너무 많고 네. 루크쇼 일단 좀 그만 다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래저래 뭐 조합을 잘 짜면 나쁜 수비진은 아닌 것 같은데 부상도 많고 노쇠화된 선수도 있고 또 오나나는 불안하고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수비진 흔들림이 많았고 토트넘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전술 때문에 팀이 흔들렸어요. 근데 선수 개개인은
전 능력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뭐 비카리오, 그다음에 로메로 반더벤의 포로랑 우도기 이렇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전조라고 봐야죠. 그냥 좀 보면은 이거 좀 새로운 감독이 잘만 만지면 개개인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좋은 능력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되고 24-25 시즌이니까 팀 수비는 그냥 불안했고요. 네.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17위로 내려앉은 이유는 수비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상도 많았어요. 악재가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 감독의 탓도 꽤 컸던 그런 24-25 시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수 개개인보다는 감독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면 좀 안정화를 금방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스펜스도 있고 그리고 여러 뭐 그레이는 거의 뭐 수비수처럼 뛰었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다음 시즌에 가면. 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 미드필더나 공격수가 그랬듯이 다른 유럽 클럽들 레알, 바이언, 바르셀로나, 파리, 인테르 이렇게 볼 텐데 레알은 쿠르투아 있고 그 다음에 바스케스가 주전조였죠. 어쩔 수 없죠. 카르발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발베르데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라센시오 뉘디거의 맨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프란 가르시아 써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비진은 레알 또한 잦은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밀리탕도 결국 빠져서 그런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진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이런 부상 이슈가 상당히 좀 안타깝게 다가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레알 같은 경우는 부상 선수 돌아오는 거에다가 아놀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디라미선 들어갔고 까레라스 같은 왼쪽 사이드백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빨리 지금 보강 포인트를 잡고 있고 바이언도 타 들어왔고 근데 이제 김민재의 거취나 이런 거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바이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넨의 경우도 미넨도 부상자 진짜 많았어요. 많았죠. 김민재가 왜 끝까지 버티면서 뛰었겠어요. 센터백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말 많이 다쳤거든요. 부상자 너무 많아요. 이토이로키는 아예 쓰지도 못한 선수가 됐으니까 거의. 오른쪽 풀백 라이머가 그래도 일단 헌신을 꾸준히 해줬고 뭐 오버래핑 괜찮았고 알폰소 데비스 장기 부상 후반기 때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왼쪽 풀백까지도 공백이 생기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수비진 개개인의 능력은 괜찮을 수 있으나 전문 풀백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문 풀백이었던 샤샤보이는 실패했고 결국 라이머 선수가 잘해주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라이머를 믿고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알폰소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폼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에른 뮌헨도 수비진 구성이 아예 완성된 건 여전히 아니다 라는 생각과 함께 부상 악재 때문에 지난 시즌은 더 흔들림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로 가면 지금 조안 가르시아가 이제 아마 주전조가 되겠지만 그 전에 슈테겐이 부상이었기 때문에 쿤데, 쿠바르시, 이니고 마르티네스, 발데인데 여기도 마지막에 쿤데 발데가 부상으로 막 못 나오고 그런 게 있었죠. 쿤데가 거의 혹사를 당했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죠. 근데 워낙 이제 이 일정도 빡빡했고 여러 대회를 병행하면서 겹쳤던 피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건 슈체스니 영입은 신의 한 수가 됐고요. 맞아요. 엄청 잘했죠. 조만간 조안 가르시아가 또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뭐 수비진 개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워낙 전술 자체가 높은 수비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옵사이드 트랩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체력 및 부상 문제는 아마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되는 바르셀로나의 상황. 근데 개개인은 참 능력 좋고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은 돈나룸마에다가 하키미, 마르키뉴스, 파초, 그다음 누누 멘데스 좋죠. 누누 멘데스 네이션스리그 결승 PO팀 또 수상자고 그냥 선수 개개인은 왜 이 팀이 우승했는지 알 것 같아요. 돈나룸마가 전반기 때 기복이 좀 있었는데 후반기 때 돈나룸마는 다시 한번 가치를 증명해내면서 트로피 하나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최고의 풀백, 센터백, 파초의 영리함도 다 느껴졌기 때문에 이래서 트랩을 했구나 그냥 느껴지게 만드는 위용이 있는 수비진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인테르로 가면 존머가 주전조고 당연히 그리고 오른쪽에 둠프리스, 왼쪽에는 디마르코, 백스리는 파바르, 아체르비, 바스톤인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죠. 백스리를 기반으로 견고한 그 3-5-2 전술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입김이 잘 들어간 전술 운용의 수비진 구성이었는데 둠프리스가 진짜 미친 듯이 잘했고 피지컬의 힘을 보여줬고 베테랑들의 품격을 또 아체르비의 바르사전 골처럼 증명해낸 순간들도 있었으나 결국은 이제 감독이 일단 이제 바뀌게 되고 선수단의 노세화 같은 문제는 미드필더가 특히 뭐 노세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비도 몇몇 선수들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스쿼드에 라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새 판짜기에 나서야 될 좀 인테리어의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구단들을 봤으니까 어떻게 이 구단을 체크를 할지 또 이제 등급을 매겨봐야 됩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프림퐁 그 다음에
케르케스도 조만간 네. 오피셜이 뜰 것 같고 마마라도시빌리 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다 보강됐고 골키퍼는 뭐 켈러 골키퍼는 정말 잘 떠난 거예요. 네, 주전을 이제 뛰어야 될 선수라서 브랜트포드에서 꼭 잘할 거고 해주길 바라고요. 아스날의 경우는 살리바, 마갈량이스 뭐 이제 다시 주전주로 계속 다음 시즌 또 쭉 뛸 거고 팀버 지금 좀 이 프로필 찾아보니까 부상 중이더라고요. 예, 얘도 부상이 좀 잦아졌어. 예, 잘 회복해서 다음 시즌 건강하게 뛰는 게 중요합니다. 토미야스는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토링크가 있어요. 하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수비 라인에는 더 추가적으로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시티 아인누리 오피셜이 떴죠. 떴고요. 그리고 역시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압박도 수비를 위해서는 중요한데 네. 라인더르스나 셰르키 특히 라인더르스와 같은 선수들의 압박 위에서의 맞아요. 압박 수비 커버는 아닙니다. 네. 근데 수비 커버는 로드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비 커버 또 라인더러스 해줘야 돼요. 네. 잘 못하는 거랑 별개로 패배하게 만들겠죠. 개조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아인누리 영입을 통해서 전문 풀백이 생긴 점은 틀림없이 플러스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포파나의 부상 복귀가 빨리 좀 커요.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수비진 뎁스보다는 일단 선수들 개개인이 더 잘해야 되는 게 그쵸? 맞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중요한 건 포파나가 돌아오는 것, 키퍼 보강하는 네. 것 이런 부분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보트만의 부상 복귀가 뉴캐슬도 필요하죠. 뉴캐슬은 부상을 안 당해야 돼. 그리고 세대 교체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세대 교체에 대한 생각까지 셰어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백스리 전술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더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게 되죠. 예,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수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복 이런 어떤 걱정이 좀 따라오는 그런 새 시즌이 될 것 같고 토트넘은 이제 감독 교체로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을 얼마나 잘 살려낼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전술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개인 능력은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라인업에다가 등급을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리버풀 골키퍼는 그대로 알리송일 거고 왼쪽 케르케스 그다음에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오른쪽에 프림퐁 어떻게 보나요? 좋죠. 일단 주전조는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마르다슈빌리는 어쨌든 라리가에서 주전 경험을 계속 해왔던 골키퍼이기 때문에 알리송이 만약 빈자리를 남기더라도 분명 마마르다슈빌리도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걱정되는 건 센터백 뎁스예요. 네. 뎁스와 코나테의 어떤 재계약 관련된 변수들 이게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전조는 훌륭하나 뎁스에 대한 우려점 때문에 A-를 A-.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A 줘도 될 것 같은데 뭐 약간 좀 A-를 알겠습니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스날. 네. 아스날은 아마 여기에서 뭔가 많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뭐 추가된다 그러면 케파 서브 키퍼고. 그렇죠. 뭐 하토는 봐야 될 것 당장 같아요. 급한 영이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자원 자체가 많아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아스날 A입니다. 네. 아스날은 실제로 변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전주가 이게 확 갖춰져 있고 리버풀의 경우는 이적생의 적응 여부가 변수가 좌우 풀백 다 있는데 아스날의 경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아스날 A 주겠습니다. 오케이. 네. 저는 아스날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지만 수비는 A+ 줘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이제 주전조가 잘 유지가 되려면 그바르디올과 이 후뱅 디아스가 주전조가 아마 돼야 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이제 왼쪽 풀백에 아인누리가 들어갈 거고 뭐 오른쪽 풀백은 뭐 누네스를 믿고 가고 뭐 니코리스가 됐고 일단은 뭐 저 다양하게 써보긴 할 텐데 근데 저는 맨시티가 골키퍼는 어떡하죠? 골키퍼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상이 많아졌어요. 네. 에데르손도 선방도 선방인데 부상이 많아지면 이건 더 마이너스라서 저는 풀백 포지션 변화와 에데르송의 거취가 변수다. 네, 왜냐면 아인누리는 전 그래도 잘할 거라 기대를 하지만 오른쪽 풀백 더 본격적인 링크가 이제 떠야 되지 않을까요?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시티는 키퍼의 문제 때문에 저는 A보다는 B뿔을 주겠습니다. 네, B뿔을 주고 좀 더 많은 보강이 되면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첼시. 네, 첼시는 포파나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리스임스가 안 다친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골키퍼가 문제예요. 그렇죠. 골키퍼 문제 때문에 일단 탁 꺾이는 게 있고 부상자들이 과연 부상 없이 뛸 것이냐 냉정하게 그걸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부상 리스크가 좀 따라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키퍼의 문제가 크다는 점 B-를 주겠습니다. 좀 더 든든한 수비수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B-가 맞지 않나. 자, 그 다음이 뉴캐슬이거든요. 네. 뉴캐슬은 보트먼을
이제 안 다치고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데 나이 이슈가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나이와 뎁스 문제. 네. 그래서 뉴캐슬은 B-. 어. 주전조가 제 전성기기량만 쭉 보여주면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에요. 근데 팀의 컨디션은 결국 뎁스와 나이 같은 부분도 고려를 네. 해야 된다 봐야 되기 때문에 B-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맨유인데 네. 맨유는 부상을 안 당한다는 전제아래 리산드로, 덜리우트, 맥과이어, 맥과이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로도 있고, 요로, 뭐 마즈라위도 마즈라위. 있고, 윙백 왼쪽 윙백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맞아요. 예. 사이드백이 좀 약해요. 달로는 뭐 오른쪽 다시 가면 뭐 괜찮을 열심히 거라고 보는데 뛰고 도루구가 하는데. 아쉬우니까. 그렇죠. 네. 종합적으로 보면 수비 보강 필요하고요. 더 구체적인 유력한 링크가 떠야 된다. 네. 지금 근데 그걸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전제하는 걸 기준으로 지난 시즌 수비도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골키퍼도 문제가 있고요. C를 주겠습니다. 아, 그래. 골키퍼도 저도 좋은 점수 주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키퍼 때문에 일단 그게 네. 마이너스 확 원하나의 꺾이는 게 불안함. 있고요. 수비도 저는 아직 안정적인 점수를 주기 힘들다. 진짜 집중해서 보강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올 시즌을 좀 건강하게 치를 거라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를 연임했다면 C를 줬을 것 같은데 감독이 일단 바뀌었는데 웬만하면 감독 바뀐 게 변수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감독이 바뀌면 수비는 올라갈 거예요. 맞아. 플러스가 들고 웬만하면. 예, 왜냐면 개개인의 능력이 전 그래도 좋은 팀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골키퍼에 그래도 아까 첼시 B- 준 거는 키퍼의 마이너스 때문인데 비카리오는 패스는 아쉽지만 선방 하나는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B를 주겠습니다. 네.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을 반영한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 리버풀이 가장 좋다. 음. 2강. 그다음에 맨시티와 첼시 토트넘을 좀 비슷하게 불안 요소들이 좀씩 있다라고 보이고 뉴캐슬까지 같이 묶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2강 4중 맨유 1약. 맨유 1약. 근데 네. 진짜 보강 잘해야 돼요. 네, 보강 잘해야 돼요. 저는 최고의 팀을 꼽겠습니다. 아스날. 아스날이 가장 지금 이 전망하기로는 네. 지금의 단계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수비는 가장 잘 갖춰진 팀이 아닌가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첼시, 맨유 이러한 팀들은 선수 보강 상황에 맞아요. 따라서 맨시티도 그렇고 바뀔 수 있다.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